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기술 테스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외환 정산 시스템까지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좀 나누기 위해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여러 은행이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걸 단독으로 혼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이 단독 플레이 선언 때문에 지금 금융계의 시선이 다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 혼자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왜 지금 이 시장에 그것도 홀로 뛰어드는 건지, 그리고 이 움직임 하나가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카카오뱅크가 만들려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확히 뭔가요? 요즘 워낙 코인 종류가 많아서 그냥 새로운 코인 또 나오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핵심 특징 세 가지를 짚어야 하는데요. 네? 첫째는 가장 쉬운 부분인데 한국 원화, KRW랑 가치가 항상 1대1로 고정, 즉 패깅된다는 점입니다. 1코인이 언제나 정확히 1원.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없으니까 실제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올라갈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바로 카이아라는 점입니다. 카이아요? 그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랑 라인의 핀시아가 통합된? 네, 맞습니다. 사실상 아시아 최대 규모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두 빅테크의 기술력이 합쳐진 플랫폼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 그 자체로도 상징성이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본질은요.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를 정산하고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은행 기반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은행 기반 온체인 금융 인프라. 네, 은행이 직접 블록체인 세상의 돈과 길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카오페이 머니 같은 거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어차피 은행이 디지털 돈을 관리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 차이는 중앙 서버냐 아니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냐에 있어요. 지금의 인터넷 뱅킹이나 페이머니는 카카오뱅크라는 회사의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그냥 장부상의 숫자입니다. 모든 거래는 이 중앙 서버를 거쳐야만 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카이아라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움직입니다. 이건 뭐랄까, 은행이 직접 고속도로를 새로 닦고 그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과 같아요. 이 새로운 길 위에서는 은행의 중앙 서버 개입 없이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성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디지털 머니가 아니라 그 돈이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게 그냥 구상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미 아주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외환 정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ERC20처럼 통용될 수 있는 자체 토큰 표준도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안정성의 핵심인 플로드를 직접 운영하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자체적으로 구축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아니, 플로드 운영에 발행 시스템까지 직접 구축한다고요? 보통 이런 건 전문 기술회사에 맡기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직접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잘 닦여있는 KTX 선로, 즉 기존 블록체인의 이용료를 내고 자신들의 열차, 서비스를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안전하고 편하죠.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아예 자신들만의 KTX 선로를 직접 건설하고 관제 시스템까지 싹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KTX 선로를 직접 닦는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규모가 확 와닿네요. 비용과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일단 완성만 되면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열차 시간표부터 속도까지 모든 걸 자신들의 전략에 맞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은행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도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 회사들과 협력하죠. 이렇게 은행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까지 내재화해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는 글로벌 금융계를 통틀어서 JP모건의 기업용 블록체인 오닉스와 JPM 코인 프로젝트, 그 정도가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와, JP모건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보통이 아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블록체인 기술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인 은행들이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규제와 기술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변곡점. 네, 우선 규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곧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규가 구체적으로 정비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은행이 직접 디지털 머니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게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법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군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그 규제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겠다는 선제적인 전략인 거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해외 송금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한 10만 원 보내려는데 수수료가 거의 2만 원이 붙고 도착하는데 며칠씩 걸려서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국경 없이 24시간 365일 거의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효율적인 결제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이미 폭발 직전이에요. 카카오뱅크는 바로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규제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는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리스크 줄이려고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카카오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혼자 이 길을 가려고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카카오의 가장 큰 자신감이면서 동시에 차별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점이죠? 카카오뱅크는 이미 1,7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개인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아, 다른 은행들이 이제 와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고객을 모아야 한다면 카카오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플랫폼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은행 앱 사용자 수를 넘어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로 이어지는 그 막강한 플랫폼 생태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걸 곧바로 수천만 사용자의 일상에 적용하고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4천만 명이 쓰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서 바로 이 원화 코인으로 송금하고 카카오페이가 깔린 수많은 가게에서 결제하고 그 모든 내역이 카카오뱅크 계좌랑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그림을요. 생각만 해도 편리하긴 하네요. 지금의 계좌이체나 페이머니 충전 과정조차 거의 생략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송금 오류가 나면 내 은행 계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금융이 하나의 플랫폼에 묶이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리스크가 너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 리스크는 카카오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기술적 안정성, 보안, 그리고 데이터 독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까지 전부 다 고려해야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카카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크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기존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삼각편대에 KRW 코인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더해지면 완벽한 플랫폼이 탄생한다. 네, 말 그대로 완벽한 국민용 디지털 머니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막 사용자를 모으고 가맹점을 확보해야 할 때 카카오는 이미 확보된 4천만 잠재 고객을 향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카카오가 단독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의 참전 선언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디지털 머니 대전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쟁터에 나서는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각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 머니 시장은 아주 흥미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크게 세 그룹의 플레이어들이 격돌하는 전장이 열리는 거죠. 세 그룹이요. 첫 번째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전통은행 그룹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관계, 즉 규제 친화성입니다. 맷집이 좋군요.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맷집이죠. 두 번째 그룹은 방금 이야기한 카카오와 빼놓을 수 없는 경쟁자 네이버 같은 빅테크 그룹이고요. 네, 빅테크 그룹. 이들의 무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플랫폼 지배력과 사용자 기반입니다. 이미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업비트, 코인원 같은 크립토 기업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막대한 가상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기술적인 민첩성도 뛰어나고요. 정리해보면 안정성의 전통은행, 플랫폼의 빅테크, 그리고 유동성의 크립토 기업. 이 세 세력이 한국의 디지털 머니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구도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기술의 복잡성이나 규제의 유리함,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뭔가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가, 결국 여기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분석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안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있는 앱,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바로 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하겠죠. 결국 사용자들이 이미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시작하는 플레이어가 초기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수천만 사용자가 매일같이 접속하고 활동하는 플랫폼을 가진 카카오가 초기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700만 명의 카카오뱅크 사용자와 4천만 명의 카카오톡 사용자, 그리고 전국에 깔린 카카오페이 결제 생태계는 다른 경쟁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카카오만의 깊고 넓은 혜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죠.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뿌리부터 혁신하고 비효율적이던 해외 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또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을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한국형 JP모건 코인의 탄생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에요. JP모건이 JPM 코인으로 기관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듯이 카카오뱅크는 개인 금융과 일상 결제 영역에서 그와 유사한 어쩌면 더 큰 파급력을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한국 금융의 10년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전통은행과 빅테크 그리고 크립토 기업, 디지털 머니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금융 앱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